다음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46년도에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언론이 멕시코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준비 상태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학자들은 언론과 부패한 권력의 합작이 최초로 시도된 그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포크 전쟁에 유발된 언론의 부도덕함이 나타난 사건이죠.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말이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단일 사업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사건입니다. 최대 토건 비리 사건이죠. 이거는 뭐 이제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 임박해가지고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본질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주범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언론의 오만함, 그 부패함, 그리고 거기 기생하는 권력, 야합하는 권력들이 만들어낸 국민의 기만술의 최대의 아주 화려한 기만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오보가 아니고요. 이 국가적인 건강을 흔드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획, 생산, 유통, 정치적 소비까지. 이게 소위 언론 공자의 컨베이어 벨트를 그대로 표준적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백신 검사님, 당시에 그 특별수사팀 팀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렇게 나온 사건은 표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예. 해당 사건은 그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가 당시 그 유착관계에 있던 전 성남시장의 어떤 선거를 돕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예. 조작, 이게 저요. 그 과정에서 검품살포까지 한 범행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언론을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언론들은요 팩트 체크보다 목적이 우선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은 사실 기반입니다. 그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김만배하고 신한림 녹취는 2021년 9월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저희들은 9월 15일경으로 그렇죠. 확인했던 걸로 기억. 그런데 이게 이 뉴스타파인가요? 이걸 6개월 정도 묵혀놨다가 대선 불과 3일 앞두고 된 겁니다. 그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카더라, 뭐로 정황이 된다 등등의 국어문법의 애매모호성이 있어요. 대선 3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모성을 가지고 전원적 형태로 보도를 해서 대선을 흔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정적 한방 선거 막판에 표시 만드는 게 아닙니까? 뭐 정치의 영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김만배 씨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앙님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대선 국면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중대한 선거 범죄로 봐야 되겠죠. 뭐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시효가 지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선거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게 뉴스타파 기사 송고되고 불과 45분 만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짜 뉴스를 이걸 인용하면서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라고 SNS에 올렸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혹시 우리 검사님 수사하면서 에코체인버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피커가 필요한 겁니다. 가짜 뉴스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정치적 소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정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예전에 2002년 16대 총선 던졌던 김대엽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기 기만 사건, 문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그게 철두철미하게 제3, 제4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녹취에 의존해서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막판 표시 만들려고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공작을 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이게 수사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김만배 씨의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명예훼손가 된 것입니다. 그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실제적 악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 악이가 판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악의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법리적으로도. 객관성이 있느냐, 확실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증명이 돼야만 실제적 악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 악의가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왜? 시기성으로. 대선 3일 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적 여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실제적 악의죠. 이것이 상대방 후보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질의 가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 내용 자체에 명확성과 사실성,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악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맞죠? 저희들이 뭐 악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기해서 그 악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소를 하고 악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불기소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에서 생산해서 유통해서 정치 소비까지 그대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가사뉴스 횡포입니다. 진실이라는 사람이 신발끈을 맬 때 가짜라는 사람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이 부패되면은요 국민들 바보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 매형점을 활용을 해서 부패한 권력이 여기에 야합을 해서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네. 강백신 증인 그때 통신조회를 수천 건 했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통신 사실 자료를 확인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내가 통신조회 당한 당사자예요. 예? 그 사건으로 통신조회가 수천 건이 있었는데 나를 통신조회했더라고요. 서영교를. 여러분이 했던 그 수천 건의 통신조회, 그리고 박영수는 조우영의 변호사 맞죠? 대장동 2011년 무렵으로 생겼는데 그때 변호사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사 맞고 윤석열은 그걸 수사한 중수 이과장 맞죠? 그때 중수 이과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들어가세요.